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스트레이트 진행을 맡게 된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기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쿠팡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쿠팡이요. 네. 쿠팡이 지난 설 연휴에 한국도 아니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기사가 떠서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기업 가치만 55조 원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좀 다른 곳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네, 이런 쿠팡의 엄청난 성장 뒤에 가려진 노동자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전에 쿠팡이 창업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커왔는지 보시겠습니다. 쿠팡은 지난 2010년 하버드대 유학파인 김범석 현 쿠팡 이사회 의장이 창업했습니다. 처음엔 외식 상품권 공동구매 같은 이른바 소셜 커머스 업체로 출발했습니다. 쿠팡이란 이름도 쿠폰이 팡팡 터진다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나 성장이 정체되자 2014년 인터넷 쇼핑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합니다. 이때부터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했습니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덩치를 불린 뒤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미국 물류 시장을 장악한 아마존. 이걸 한국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핵심 무기는 이른바 로켓 배송.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면 배송 2-3일이 걸리던 걸 단 하루로 줄인 겁니다. 미국 아마존도 달성하지 못한 배송 속도입니다. Could order it before they go to bed, wake up and find it in front of the door. It's like Christmas. Yeah, it's magical. 지난 6년간 쿠팡의 성장세는 놀랍습니다. 로켓 배송 첫 해인 2014년은 3,400억 원에 불과했지만 매출액은 작년 13조 3천억 원으로 40배나 늘었습니다. 직원도 4만 3천 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고용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1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I actually think we have a motto, our slogan from the early days of the company. Create a world where customers ask this one question, which is 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ang? 그리고 지난 설 연휴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미 증시 전문가들은 쿠팡의 기업 가치가 많게는 55조 원까지 될 거라 전망합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아마존이 상장한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 기업 상장이라는 호평과 기대를 쏟아냈습니다. 이 쿠팡의 성장세 말 그대로 놀랍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뭐니 해도 빠른 배송 아니겠습니까? 밤에 시켜도 빠르면 다음 날 새벽이면 문 앞에 와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편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이 첨단 IT 기술을 이용해서 배송 혁신을 이뤄냈다. 이게 이제 쿠팡 측의 주장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아직 주문을 넣지도 않았는데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물건 날라다 포장하고 배송까지 하는 거 결국엔 전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 게다가 하룻밤새 배송을 하려면 누군가는 야간 노동을 해야 할 테고요. 또 조금이라도 빨리 배송을 하려면 노동자들을 계속 재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동 환경이 좋을 리가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실제로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분들 꽤 있었잖아요. 네, 지난 8달 동안 쿠팡 물류센터에서 쿠팡 직원 3명, 협력업체 직원 2명, 이렇게 모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 이 5명이나 되는군요. 네, 대체 쿠팡 물류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지 먼저 유가족부터 만나봤습니다. 쿠팡 대구 칠곡 물류센터. 쿠팡의 영남권 물품 배송을 담당하는 초대형 물류센터입니다. 지난해 10월 12일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해오던 28살 장덕준 씨가 숨졌습니다. 장 씨는 이날 밤샘 근무를 마치고 새벽 6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겠다며 욕실로 들어간 뒤 1시간 반 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준이가 쫓겨 보내라 해갖고 내가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물도 없고 욕조에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욕조가.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장 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자라면서 잔병 치레 한 번 없었고 여느 20대 청년들처럼 운동을 좋아했던 아들.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에 그 원인도 모르고 당황하기만 했던 부모님들은 장례식에 찾아온 쿠팡 동료들의 얘기를 듣고서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과거 사람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빨리 죽었는지. 근데 애들 와서 그 회사에서도 막 가슴도 막 아프다고 하고 덕진이 뭐 고생만 했다 고생만 했다고 죽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아유 어머님 왜 덕진이를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고. 고심 끝에 부부는 아들의 부검을 결정했습니다. 숨진 장덕준 씨는 2019년 6월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날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물건이 오는 쿠팡의 로켓 배송을 위한 심야 근무조였습니다. 장 씨는 일명 스파이더라고 불리는 현장 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 물건이 실린 상자를 포장 작업대로 가는 레일 위에 싣는 게 주된 일입니다. 그러나 포장 박스를 접거나 부자재를 나르는 등 물류센터의 온갖 잡무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스파이더 업무는 정말 말 한마디 할 시간도 없이 정말 바쁩니다. 그건. 배송 마감 시간이 임박해 상황이 급할 땐 층과 층 사이를 오가면서 직접 상자 더미를 날라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많게는 200kg에 달했다고 합니다. 팔레트만 끌어도 땀이 비 오듯이 흘렀거든요. 그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걸 보면 스트레스랑 그 체력적으로 장난 아니다는 걸 느꼈어요. 지난해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폭증하면서 관리자들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에 배정된 인원은 장 씨를 포함해 단 2명뿐. 장 씨가 여러 번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도 뽑아라고 계속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묵인이 된 거예요. 묵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4월 달에 무릎을 다쳐가지고 한 달 정도 일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빨리 얘가 나갈 수밖에 없었느냐면 그때 이 일을 한 친구가 얘하고 다른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니까 얘가 안 나가니까 이 사람 혼자 해야 되잖아. 그 힘든 일을. 장 씨와 동료들은 열악한 자신들의 작업장을 세기말 7층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쿠팡의 노예라고도 했습니다.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 소모품 같다. 노예다 노예. 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예다. 그게 좀 불합리하면은 너네가 이야기를 해보라고. 저는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이야기를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고 장덕준 씨의 1년 6개월간의 근무 기록입니다. 새벽 근무를 일주일에 5일씩, 한 달 22일 근무는 기본. 7일 연속으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고된 업무 탓에 쿠팡에서 일한 1년 6개월 동안 키 176cm인 장 씨의 체중은 75kg에서 60kg으로 15kg이나 빠졌습니다. 그 전에 75kg 나오고 73kg 이러고 왔다 갔다 했던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제가 이번에 애 죽고 부검한다고 염이 벗겨 나왔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낮에로 있잖아요. 그때 되니까 완전 피골 상접한 거 있죠. 몸까지 상해가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뭘까? 이게 2년 동안 좀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왜 기다리려고 하는 게 2년 있다가 무계약직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쿠팡의 인력 채용 구조는 독특합니다. 일용직에서 잘 버티면 3개월 계약직, 여기서 잘하면 9개월 계약직, 또 이걸 통과하면 1년 계약직이 되고 이어서 무기계약직이 되는 식입니다. 단계별로 성과가 낮은 노동자를 걸러내는 겁니다. 윗단계로 올라가려면 노동자가 스스로를 계속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쿠팡은 장덕준 씨의 죽음과 물류센터 업무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이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라며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장덕준 씨가 근무했던 7층 작업장은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곳이며 고인의 주당 근무 시간도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당 평균 44시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장 씨의 죽음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일까?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입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교대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육을 많이 써 급성으로 근육이 파괴되는 횡문근 융해증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당 44시간 근무했다는 쿠팡 측 주장과 달리 평균 58시간, 사망 직전에는 62시간 일한 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 판정 시 야간 노동은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 30%를 더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장 씨가 형식상으론 일용직이었지만 주 6일 야간 근무를 해온 고정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근로복지공단은 장 씨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그제서야 쿠팡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1일에는 경기도 동탄 물류센터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최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전 들른 물류센터 화장실에서 숨졌습니다. 쓰러진 최 씨를 발견한 건 함께 일을 하러 온 친언니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있는데 이제 소리가 소리가 한번 났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밖에를 열어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고무통 밟고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동생이어서 119 전화하고 이제. 이날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지만 작업장 안엔 난방기구 하나 없었고 근로자들은 쿠팡이 지급한 핫팩 하나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여기는 다 추워요. 모자들 많이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 그냥 옷차림이 밖에서 입는 옷차림 두껍게 패딩 다 입고 오고 발열조끼라든가 뭐 그런 건 뭐 요즘에 방송에 나오고 그런 거 줬으면 도움이 될까? 핫팩은 뭐 도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쿠팡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로 때문에 사망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주장을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족들은 현재 부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센터 화장실에서 숨진 40대 근로자. 쿠팡이 직접 고용한 직원들은 아니었지만 경기도 이천 마장물류센터와 천안물류센터에서 숨진 협력업체 사원 2명까지 쿠팡 물류센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망자는 최근 8개월 사이 모두 5명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과로사 판정을 받은 장덕준 씨 1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이들의 죽음과 업무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장덕준 씨 체중이 15kg이나 빠졌다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예. 네, 그나마 장덕준 씨는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만 네네. 다른 분들 역시 열악한 근무 환경,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군요. 네, 이 혁신 IT 기업이라는 쿠팡, 그런데 이 대응하는 방식은 여러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업무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부인부터 하고 보는군요.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면서 쿠팡의 작년 매출도 91%나 증가했다는데요.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물류센터에서의 일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만나본 쿠팡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 제가 쿠팡 물류센터에 직접 일하러 가봤습니다.